이 영상은 무경력, 무스펙에 해당되는 분들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스펙이 딸려요. 어려운 자격증이면 도전하기가 좀...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 MZ들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근속기간이 1년에 7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랑 시간 투자해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결국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퇴사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월급이 400에서 500만원 이상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퇴사했을까? 퇴사 비중이 더 적지 않았을까? 이처럼 아직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노력한 결과에 비해 돈을 적게 받은 게 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전망도 중요합니다. 이 직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월급이 적더라도 버틸 수 있거든요.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좋은 스펙 및 경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도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 두 가지를 충족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 바로 산업안전 기사인데요. 다른 영상들처럼 단순히 연봉이 높다, 전망이 좋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낱낱이 분석해 드릴게요. 대부분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는 분들은 안전관리자 취업을 희망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인데, 쉽게 말해서 벽돌을 나르다가 힘쓰는 게 아닌 안전에 일하도록 잔소리하고 서류 업무를 주로 하는 직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연봉 높고 전망 좋은 직업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한 개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인, 취업코리아 등 채용 사이트에 검색만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고, 제 지인들 중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별다른 스펙이 없기도 하고요. 다만 중소기업 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중견기업 이상으로 가고 싶다면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경력을 쌓아야 하죠. 그리고 높은 연봉이라는 말에 자격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도 난이도가 쉬운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기사인데,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2-3개월 정도면 딸 수 있다는 후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많은 기업에서 산업안전기사를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련된 직종이라면 대부분 우대 조건에 포함될 정도로 범용성이 넓은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 공통 자격증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1, 2급을 보듯이 안전업계에서는 산업안전기사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자격증부터 취득하시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다음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산업안전 업계에서 일을 하면 소방, 화학,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세부 전공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 안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실제로 산업안전 기사를 취득해서 다른 분야로 빠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적성에 맞는지 경험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추가로 해당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안전관리자가 가장 핫했던 순간이 있었죠.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채용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정부에서도 안전업계의 관심과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전망이 좋기 때문인데요. 물론 전망이 좋다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기계가 책임지기 어려워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기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처럼 본인이 조심해야 사고 예방이 가능한데, 현실은 안전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피곤해서 조심성을 잃다가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건데 이게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안전관리자라는 직업이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고 빨라서 블루오션 직업을 찾기 힘들잖아요. 웬만한 좋은 직업은 이미 레드오션이니까요. 다만 아직까지 안전업계가 블루오션입니다. 실무자가 적은 지금부터 안전에 대한 경력을 쌓아두시면 나중에 빛을 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봉입니다. 보통 안전관리자는 건설업, 제조업 두 가지로 나뉘고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데요. 건설업 계약직은 250에서 300, 중견기업 정규직은 300에서 350, 대기업 정규직은 350에서 500, 제조업 계약직은 200에서 250, 중견기업 정규직은 250, 300, 대기업 정규직은 300에서 400. 추가로 경력이 쌓이면 연봉 상승이 큰 직업 중 하나라서 신입 경력의 연봉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지향적인 직업이죠. 아무리 적성에 맞지 않아도 전망과 돈 보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큰 연봉 차이는 규모가 있는 회사만 해당되지만 지금부터 경력을 쌓고 준비한다면 나중에는 충분히 중견기업 이상도 노려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계약직 월급이 300 정도면 많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2, 3개월 정도 투자해서 자격증 하나로 전망 좋은 직업을 찾기 쉬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이미 찾았을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전관리자 현직자인데 사람관리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힘든 게 있기 마련이고 그만큼 다른 부분이 충족되기 때문에 일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도 똑같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안전관리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진프로였습니다.